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허무함을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20살 무렵 대학 앞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덩치가 있고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르고 왜소한 편이라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같이 일하며 친해지게 되었고 제가 좋다고 저를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기에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일하는 카운터 주변을 늘 얼쩡거리며 말을 걸거나 제가 무거운 책상자를 옮기려고 허리를 숙이면 어디선가 나타나 "그건 내가 할게. 넌 손목 약하잖아." 라며 말없이 상자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저를 바래준다는 핑계로 제 뒤를 묵묵히 그림자처럼 따라왔죠. 저는 그런 행동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퇴근길에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진지하게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중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 너한테 이성적인 감정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줘. 너한테도 미안하고 나도 너무 부담스러워. 나한테도 미안하고 나도 너무 부담스러워." 제 단호한 말에 그는 잠시 땅만 내려다보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순한 강아지 같은 눈으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알아. 네 이상형이랑 나 정반대인 거. 나 같은 놈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 근데 나는 그냥 네가 좋은 걸 어떡해.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힘든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주고 싶고 위험한 길 갈 때 뒤에서 지켜주고 싶고 그거면 돼. 네가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옆에만 있게 해줘. 그것도 안 될까?" 어차피 받아줄 마음이 없는데 저렇게까지 말하는 그가 참 어리석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진심이 제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 뒤 제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막 저한테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 너무 무서웠죠. 그 사람은 유독 저한테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현중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보고 뒤로 물러서라고 하더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현중이는 차분하게 나가달라고 자꾸 소란을 피우면 경비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죠. 그 말에 남자는 더 흥분해서 현중이의 멱살을 잡았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현중이는 끝까지 그 남자가 저한테 못 오게 막으며 그 남자를 제압하더라고요. 그때 현중이에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처음으로 어떤 이성의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르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등이 세상 그 어떤 등보다 넓고 듬직해 보였거든요.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연행했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너무 고마워서 퇴근 후 현중이에게 커피를 한 잔 샀어요. 현중이는 오히려 저보고 너무 놀라지 않았느냐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연애가 무려 5년이나 이어졌죠. 긴 연애 기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취업했을 땐 수입이 없던 남편을 위해 제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해하며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와 주었죠. 그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부터 면접 연습까지 제 일처럼 도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했습니다. 남편 역시 규모는 작지만 제법 탄탄하다고 알려진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크게 싸운 일도 없었기에 결혼 생활 역시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결혼 후 2년 뒤에 첫째 아이를 그리고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 팬케이크를 굽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큰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완벽했던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한 얼굴로 퇴근한 남편이 제게 투덜거리더군요. 부장님이 새로 계약직으로 들어온 여자 사는 동네 가깝다고 카풀 좀 하래. 나이가 많이 어린가 보지? 아니, 나랑 동갑이래. 들어보니 이혼녀라고 하는데 사정이 좀 딱하긴 하더라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듯이 이혼했다고 하고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산다는데 부장님이 그런 걸 좀 불쌍하게 봤는지 나보고 자꾸 챙겨주라고 카풀도 좀 해주라 그러고. 근데 나는 그런 거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잖아. 에이, 그래도 같은 회사 동료에 동네도 같으면 같이 가는 게 낫지. 카풀하라고? 같은 동네인데 굳이 따로 갈 필요 있어? 그리고 힘들게 살아서 돈 아끼려고 그런다는데 좀 도와주면 좋잖아.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며 카풀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베푼 그 어설픈 동정이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뒤흔드는 비수가 될 줄은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회사 동료와 카풀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맘때부터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람 소리에도 꼼짝 않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같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제가 사준 적 없는 낯선 향수까지 뿌리면서요. 저는 처음엔 그냥 장난을 쳤죠. 이야, 우리 남편 아주 회춘했네. 왁스까지 바르고.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혹시 사무실에 새로 온 그 여직원?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색을 하며 화를 내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이제 과장 진급도 했고 이제 좀 관리해야지. 당신은 남편을 뭘로 보고 그런 농담을 해. 그의 과한 반응에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동차 검사 좀 대신 해달라며 차를 놓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사소로 가던 도중 칼치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했던 상황이라 화도 나고 그 운전자 영상을 신고하려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차 안에서는 한 여자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남편이 카풀을 해서 태운다는 그 여직원 같았죠. 그런데 그 둘의 대화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가기 싫다. 이대로 그냥 쭉 달려서 어디 바다라도 보러 갔으면 좋겠네. 확 그래버릴까? 정말? 나랑 바다 가고 싶어? 당연한 걸 뭘 물어. 자기랑 가는 건데. 우리 다음에 연차 맞춰서 제주도라도 갔다 올까? 1박으로. 자기?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다시 들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들어도 제 남편은 그 여자를 자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전날 또 그 전전날의 녹화 영상까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클릭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두 사람은 커플이 아니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야, 내가 선물해준 향수 뿌렸네. 이리 와봐. 냄새 좀 맡아보게. 좋다. 그래? 와이프는 아무 말 없던데. 와이프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뭐. 내가 자기한테 관심 많으니까 상관없지? 주말에 애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지겨워 죽겠다. 그럼 나랑은 호텔 가자. 응? 저는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더럽고 끈적한 대화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대화에서 들어보니 그 여자의 이름은 이성미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미친 듯이 따지고 들었죠. 그리고 노트북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성미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너 바람났지? 여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하게 지내는 동료일 뿐이야. 동료랑 호텔 가자는 소리하고 동료랑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 갈 계획을 짜? 이 미친놈아? 제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자 남편도 더는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거야? 도대체 어쩌려고 이래? 미안해. 헤어질게. 헤어진다고 하면 그만이야?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놓고? 저는 그 길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이성미 씨? 나 박현중 와이프인데. 박 과장님 와이프분이 전화를 왜... 내 남편이랑 놀아난 거 다 알고 전화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리고 왜 반말이세요? 저는 그 뻔뻔스러운 말투에 이성을 잃고 스피커폰 너머의 그 여자와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놀라서 안방으로 들어왔고 제가 아이들을 달래고 있는 사이에 저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늦은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랑 사는 거 힘들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바람은 네가 펴놓고 이혼을 해달라고? 너 미쳤니?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근데 성미 씨는 나를 이해해주고 편하게 해준단 말이야. 걔랑 있으면 내가 남자가 된 것 같아. 저는 그날 남편과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미친 것 같았어요. 뭐에 홀린 것처럼 이혼해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 여자한테 푹 빠진 모양이었죠. 저는 웃기지 말라고 이혼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앵무새 마냥 이혼 연부를 외웠고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시부모님이라도 말려달라고요.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도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나무라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니라 아들의 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일러바쳤다며 제가 선을 넘었답니다. 좋은 핑곗거리라도 생긴 건지 제 탓을 하며 보란듯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자기는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서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누가 누구더러 이혼을 해달라고 하나요? 저도 마음 같아선 다 때려치우고 그래 좋다 이혼하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원래는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잠깐 뭐에 씌인 거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집을 나갔고 아마 이성미랑 같이 지냈겠죠. 그 집은 어딘지 또 그 여자는 어떤 여잔지 자세히 알고 싶었던 저는
고민 끝에 불륜 전문 탐정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탐정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과 그 여자의 모든 정보를 알아내 주었죠. 사진으로 이성미의 얼굴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냥 평범하고 제 또래 같아 보이는 여자였죠. 너무 평범해 보이는 외모라 오히려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탐정이 건네준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라고요? 네, 이성미는 이혼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상태였던 거죠. 저는 이성미의 남편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탐정분이 이성미의 남편 연락처도 수소문에 알려주셨거든요. 사실 상간녀의 남편을 만난다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다 알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는 이성미가 다니는 회사의 박현중이라는 남자 아내입니다. 제 남편과 이성미는 불륜을 저질렀고 제 남편은 이성미와 살겠다며 집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이성미는 회사에서 자기가 이혼녀라고 했다는데 제가 수소문해보니 이혼한 적도 없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다고 해서요.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이성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에 이런 문자를 괜히 보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문자를 읽었음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렸는데 몇 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이성미의 남편이었죠.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보내준 문자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놀랍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집 나갔을 때 이러고 살고 있겠구나 짐작은 했거든요. 이러고 살고 있겠구나 짐작을 했다는 부분에서 이성미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그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예, 그 여자는 병입니다, 병.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바람을 3번이나 폈어요. 모르는 것까지 하면 더 하겠죠. 처음엔 저도 뒤집어졌었는데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도 또 그러는 거 보고 저 여자는 병이구나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아예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혼 생각하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여자라느니 이렇게 무시당하고 못 사느니 어쩌느니 하다가 집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가 저희 아이들 엄마라는 게 무서워요. 이성미 씨의 남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한 초연한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집 나간 아내가 바람피고 다닌다는데 생각보다 말투가 초연하더니 그 이유가 있었죠. 저는 그럼 어쩔 거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성미에 대해서 다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지 그러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저도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애들이랑 살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속 터질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남편분은 바람 피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최소한 제가 알기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아이들 위해서 이혼은 안 하고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여자 좋다고 자식이고 마누라고 내팽개치고 저러고 나가 있는 게 너무 화나기도 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안 되죠. 그냥 묻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 진짜 지옥입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저도 차라리 처음 걸렸을 때 이혼했어야 했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고요. 저는 그 담담하지만 진실 어린 충고를 들었을 땐 뭔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막연하게 아이들 때문에 내가 덮자고 돌아만 오게 하자고 생각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죠. 설령 돌아온다 해도 남편을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남편도 그 여자에게 푹 빠져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랑 살겠다고 집까지 나간 상태니까요. 오히려 그 통화로 마음이 명료해진 건 저였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먹고 이혼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자식들 버리고 지 행복 어쩌고 하면서 집 나간 인간을 아빠라고 냅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런데 쉽게 해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너무 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나까지도 개망신 당하더라도 다 터트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성미 남편도 전화가 왔어요. 이성미 씨 남편 역시도 제 전화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성미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그냥 없는 사람인 척 살았다는데 자기도 제 전화를 받고 그냥 깨끗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달리 먹었다더군요. 저도 이성미의 남편도 갈팡질팡하던 마음이었는데 서로 대화를 하며 마음을 정리한 거죠. 저는 이성미 남편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다 터트릴 생각이라고요. 이성미의 남편은 말리더라고요. 괜한 제가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개망신이라고 해도 그래도 가서 뒤집어 놔야겠어요. 그래야 그나마 제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쳐들어갔어요. 가는 길에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 몇 번이나 그냥 돌아올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희낙낙하는 그것들에게 한 번은 본때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간 저는 입구에서 재빠르게 남편과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입구에서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직원이 저에게 와서 물었죠. 누구세요?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여기 박현중 과장 있죠? 박현중 과장님이라면 영업기획팀 말하시는 거죠? 네, 박현중 과장 와이프거든요. 좀 만나러 왔는데. 안쪽으로 가보세요. 거기가 기획팀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안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커다란 사무실 하나를 파티션으로 나눠 다 같이 쓰는 구조였어요. 제가 그리로 가자 남편이 저를 보고 기함하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야? 집 나가서 도저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와야지 별 수 있어? 저는 일부러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식겁하며 저보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 여자 어딨어? 이성미 어딨냐고. 왜 이래? 여기 회사야. 나가자고. 그래, 여기 회사잖아. 일하러 오는 곳. 그런데 너는 여기서 바람났잖아. 이성미랑. 그 말에 사람들 다 놀라서 웅성거리고 남편은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죠. 미쳤어 진짜? 이혼해달라고 했지? 이혼해줄게. 그 얘기 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집에 안 오니까 말을 못한 거잖아. 이성미 집에서 지내니까 좋아? 좋아 죽겠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내팽개칠 만큼 좋냐고! 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놀라서 웅성거리고 쳐다보고 저도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렇게 소란스러워지니까 안쪽 문을 열고 대표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면서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시죠? 저는 여기 박현중 과장 와이프거든요. 박현중이 일하러 와서 일은 안 하고 바람이 났네요. 여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이성미 씨랑요. 제 말에 대표님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제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아니,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오죽했으면요. 이혼해달라고 하고 집 나갔는데 도저히 안 돌아오니까 제가 온 거죠. 대표는 곤란해하면서 남편을 째려봤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를 당기더라고요. 나가서 얘기해.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숨어있는 이성미였습니다. 이성미가 저만 치서 어정쩡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봤기에 얼굴을 알고 있었죠.
저는 딱 걸렸다 싶어서 이성미에게 갔습니다. 그쪽이 이성미 씨 맞죠? 왜 이러세요? 제가 이성미에게 따지자 남편이 쫓아와 필사적으로 저를 말리는 겁니다. 제 앞에서 상간녀를 보호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 이 사람한테 그만하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아이고 눈물 겹네. 하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남편을 뿌리치고 이성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녀도 아니라면서요. 이혼한 적 없다면서요. 애 둘이나 있는 유부녀고 이혼한 게 아니라 그냥 집 나온 거라면서요. 남자한테 미쳐서. 아, 그러고 보니 알겠네. 그래서 이 인간한테도 그냥 집 나오라고 시킨 거죠. 그쪽이 한 것처럼. 제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뭐라고? 으이그 인간아, 너도 몰랐지? 이 여자 이혼녀 아니야. 이혼한 적 없대. 습관적으로 바람피다가 걸렸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용서해주고 살았나 봐. 근데도 뻔뻔하게 남편이 자기를 여자 취급 안 해주네. 자기도 사랑받고 싶네 어쩌네 하다가 집까지 나간 거래. 바람을 밥 먹듯이 피는 여자가 이 여자래. 남편도 벙찐 얼굴이었죠. 이성미는 발끈해서 따지더군요. 뭐라는 거야? 나 이혼했거든요? 기억상실증 걸렸니? 아니면 습관적인 거짓말병이라도 있어? 네 남편이 이혼한 적이 없다는데 너 혼자 이혼했냐고. 이혼했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뭔데 그따위 소린데. 내가 이혼 안 했다는 증거 있어?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그 남자가 온 거죠. 이성미의 남편이요. 야, 이성미, 너 진짜 집 나가서 이러고 사냐? 이성미의 남편이 등장하자 사람들 다 경악했습니다. 네, 저는 이성미의 남편에게 회사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나는 오늘 가서 뒤집어 엎을 거다. 같이 갈 생각이 있으면 와라 라고요. 이성미 남편은 자기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온 거였습니다. 이성미의 남편까지 등장하니 회사 사람들 다 웅성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보다 못한 대표가 나가서 얘기하라고 했고 대표까지 껴서 5명이서 1층 카페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성미가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라는 것, 그리고 습관적인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제법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자기랑 죽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남편은 이성미의 수많은 남자 중 그저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얘기해보자고. 이성미 씨 당신 이혼녀 아니야. 여기 당사자도 있으니 어디 말해봐. 제 말에 이성미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남편이 버젓이 여기 있으니 거짓말도 못하겠죠. 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진짜 이혼한 거 아니야? 이혼하려고 했는데 안 해줘서. 근데 이혼한 거나 다름없고. 그 말에 이성미 남편도 발끈했습니다. 야, 적당히 해. 내가 너 생각해서 참고 있는 줄 알아? 애들 생각해서 그나마도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건데 네가 인간이냐? 이번엔 이 남자야? 너 이거 병이야 병. 남자 없으면 죽냐? 나랑 10년 살면서 바람을 3번이나 피고 집까지 나가더니 아예 이혼녀라고 하고 다니면서 또 바람이야? 와, 너는 진짜 답이 없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줄 테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네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녀 만들어줄게. 나 진짜 너만 생각하면 치 떨리고 진절머리가 나. 신물이 난다. 이성미 남편도 완전 폭발했습니다. 원래 조용조용 차분한 성격인 것 같은데 완전 열받은 것 같았죠. 이성미는 아무 말 못했고 제 남편은 벙찐 얼굴로 듣고 있고요. 이성미 남편은 제 남편에게도 말했죠. 이봐요. 이제 알겠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그쪽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 이성미랑 살겠다고 집 나갔다면서요. 참 한심하네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직접 겪어보든가 어디 데리고 가서 살아봐요. 어쩌면 지금도 당신 말고 또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태어나서 저 여자 만나고 저 여자랑 결혼한 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저 여자 때문에 그동안 속 끓이고 산 거 생각하면. 이성미 남편은 한번 감정이 터지자 걷잡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은 벙쪄 있고 대표는 진정 좀 하라며 물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조용히 남편에게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이혼해달라고 했지? 해줄게. 그러려고 온 거야. 그리고 너랑 이성미 상간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위자료나 준비해. 저는 이성미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쪽도 소송하세요. 예, 저도 해야겠습니다. 하고 저 여자랑 이만 끝장을 봐야겠어요. 애들 생각해서 저런 것도 엄마라고 기다렸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저 여자는 저거 평생 못 고칩니다. 애들 앞에만 안 나타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 남편은 그 모든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더라고요. 성미야, 아니지. 진짜 너 습관처럼 바람피는 그런 여자야? 그 말도 웃긴 게 지도 바람 펴놓고 이성미한테 저렇게 따지더라고요. 이성미는 아무 말 않고 있고요. 야, 말 좀 해봐. 너 그런 여자야? 아니잖아. 우리 서로 가정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었는데 너무 늦게 만난 거라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나는 그래서 다 버리고 너한테 갔는데. 그러기에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야 박현중, 적당히 해. 너는 네가 무슨 피해자라도 된 줄 알아? 너나 이 여자나 똑같은 인간들이야. 됐고 이혼 서류 도장이나 찍어.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살라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어디 살아봐. 이 여자 하는 꼬라지 보니 너랑 살다가도 금방 갈라서고 다른 남자 만나겠지만. 남편은 괴로워하며 이성미를 노려보더라고요. 이성미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감정의 동요도 없어 보이고 그저 이 자리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런 여자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바람을 피워댔구나 싶기도 했죠. 남편 혼자서만 질질 짜고 욕하고 화내고 그러는데 참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그 꼴 보기 싫어 이혼 소리 남겨놓고 그곳을 떠났고 이성미 남편도 이혼 통보하고 역시나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가는 길에 돌아보니 남편은 눈이 뒤집어져서 이성미한테 고함 지르고 욕하고 있고 대표가 말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웃긴 게 지도 바람핀 주제에 끝까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지옥 같은 난장판을 뒤로하고 그 후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성미의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했죠. 전 남편은 회사에서 손가락질 당하다 결국 그만두었다고 했고요. 이성미도 회사에 무단으로 안 나오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성미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매달리던데 어림도 없었죠. 저는 이제 당신이 나한테 해줄 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성미 남편한테까지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죠. 남편은 그나마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전부 위자료로 날렸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재산분할 해주고 시댁으로 들어갔고 완전 쭈그러진 채로 지낸다더군요.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며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다정했던 제 남편, 그 사람하고 함께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죠.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곁엔 아이들이 남았기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한 달 살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허무하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 하지만 지금 제 옆에서 책을 읽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면 지난 시간이 꼭 허무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이 작은 천사들을 위해 그리고 상처받았던 제 자신을 온전히 보듬어주기 위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1살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인연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은 나에게 참 좋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인연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안 좋은 기억을 남기기도 하죠. 또 어떤 인연은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치가 떨리는 최악의 악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겠지만요.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동양 사람인데다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동네 친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아예 달라질 줄은요. 제 가정이 어떤 이유로 무너뜨려졌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을 어떻게 심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학교 때문에 경기도로 올라왔고 그 후 직장을 다니면서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았죠. 그 과정에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일 욕심도 많았고 회사 다니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 편이었긴 한데 어렸을 때 아이가 자주 아팠던 탓에 둘 중 한 명은 전적으로 아이를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였죠. 아이는 지금 그때 자주 아팠던 게 무색할 만큼 너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특히나 축구를 잘하고 많이 해서 까무잡잡한 피부에 건강한 그리고 개구진 아이죠. 어쨌든 저는 소담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5시 50분이 되면 저는 매일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는데요. 제 아들 주연이의 학원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주연이는 그때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6시 10분이 되면 도착하거든요. 그때 당시 9살이었던 주연이는 자기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 어리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나갔습니다. 또 그 김에 겸사겸사 마트도 갔다 오고 장을 보고 오기도 하고요. 그날 역시도 학원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아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보통은 저 혼자 있는데 그날따라 제 옆에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서더라고요. 선한 인상의 여자였고 학원 차량 기다리는 엄만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학원차에서 제 아들 주연이가 내리는데 그날따라 혼자가 아니고 한 친구와 제잘거리며 내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였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왔고 그 옆에 친구는 제 옆에 서 있던 여자에게 가더라고요. 그 아이의 엄마인 듯 했죠. 저희 아들은 저에게 그 아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 얘는 형우야, 조형우. 나랑 같은 반이야. 전학 온 지 한 달 됐어. 아, 그래? 오늘부터 우리 학원 다닌대. 아, 그렇구나. 저는 아들 얘기를 듣고는 그 여자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분은 웃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한 달 정도 전에요. 아, 그렇구나. 몇 동 사세요? 저 106동이요. 저는 104동인데 저희 앞동이시네요. 그 여자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했고 아이들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요. 낯선 환경일 텐데도 제 아들과도 스스럼 없이 장난치고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왔고 저 형우라는 애랑 반에서 잘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 말로는 한 달 전에 전학 왔는데 딱히 자기랑은 안 친했대요. 그런데 오늘 학원차를 같이 타더랍니다. 그래서 그 김에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친해졌다고 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니까 친하게 잘 지내라고 하고 말았죠. 그렇게 다음 날부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항상 형우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보다는 2살이 어리다고 했고 남편은 화물 트럭을 운전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사면서 여기로 오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 분이세요? 그랬더니 형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원래는 대구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저도 원래 대구 사람이에요. 어머, 그러세요?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길래. 저는 대학교 때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지낸 지가 꽤 됐거든요. 반가워요. 대구 어디서 사셨어요? 같은 동양 출신이라고 생각하니 친밀감이 더 들고 반갑더라고요.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확 가까워졌습니다. 형우 엄마는 자신의 이름을 이서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는 언니라고 불렀고 저는 서영 씨라고 불렀죠. 서영 씨도 전업주부라고 했고 아이 보내고 집안일 해놓고 나면 심심하다고 취미라도 배워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오라고 했어요. 서영 씨도 처음엔 좀 낯을 가리나 싶었는데 막상 대화에 물고 같으니 엄청 활발하고 괄괄한 성격이더라고요. 공통점이 많았던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집도 가까웠던 데다 아이들끼리도 친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종종 같이 놀러 갈 때도 있었고 서로의 집에도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서영 씨의 남편은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놀다가 다 같이 저녁 먹고 간 적도 많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원래 알고 지내던 다른 동네 친구 엄마들에게도 서영 씨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 엄마들도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었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낮 시간에는 서로의 집에 모여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만나면 교육 정보도 나누고 남편 흉도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런데 서영 씨는 특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주연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만났느냐 등등요. 물어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머 언니 부럽다. 우리 남편은 좀 무뚝뚝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냐니까 그건 아닌데 좀 다정한 남자랑 결혼할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래도 형우 아빠는 돈도 잘 벌고 일도 많이 하시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서영 씨는 다른 엄마들하고도 곧잘 지냈습니다.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아서 누구하고든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른 엄마들도 서영 씨가 성격이 활발하고 좋다고 그랬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서영 씨를 포함한 친구 엄마들을 불러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같이 방에서 놀고요. 제가 해물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맥주 한잔하고 먹기로 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회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제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늦는다고 했기에 편하게 있던 친구 엄마들은 좀 당황하더라고요. 일찍 왔네? 오늘 회식한다며. 아, 부장님이 일이 생겨서 회식 취소됐어. 남편은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다른 엄마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노십시오. 같이 밥 먹어. 에이, 나 있으면 불편할 텐데. 나는 알아서 먹을게. 그때 서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드세요, 지연이 아버님. 언니가 해물찜 너무 맛있게 만들어줬는데 이거 같이 드세요. 서영 씨가 적극적으로 오라고 했고 그렇게 남편은 어정쩡하게 웃으며 식사 자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맥주 한 잔씩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나중에는 각자의 남편들 다 부를까 그런 얘기도 했고 나중에 정말로 연락을 받고 남편들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늦게 서영 씨 남편도 왔어요. 서영 씨 남편은 덩치도 크고 인상이 서글서글 하시더라고요. 남편들끼리 서로 얘기도 주고받았고 서영 씨 남편은 자기는 개인 화물트럭 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자재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필요한 일 생기면 연락드리게 명함 한 장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명함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늦은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리는 파했습니다. 그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남편이 분위기를 잘 주도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며 참 성격이 좋고 사회생활 잘한다 싶어서 내 남편 멋지네 싶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생각들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이상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아침 8시쯤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새벽 6시 반만 되면 부스스 일어나 준비를 하고는 집을 나서는 겁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보고는 굳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면서 알아서 챙겨서 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8시쯤 갔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팀장님 바뀌었다고. 근데 새로운 팀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지각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양반이야. 그래? 그래도 너무 일찍 아니야? 7시 반 정도에 나가도 되지 않아? 안 돼. 오히려 그 시간에 가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차라리 일찍 가서 차에서 쉬는 게 낫더라고. 에이, 그래도 너무 피곤하지. 괜찮아. 더 일찍 가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일찍 가니까 오히려 여유도 있고 차도 안 막혀서 좋아. 동도 트기 전에 준비해서 나가는 남편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럴싸한 남편의 말과 달리 그맘때 남편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피곤하다는 소리도 부쩍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잠자리까지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자주 보고 행여나 제가 휴대폰을 볼까봐 그랬는지 열심히 폰을 사수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뭘 그렇게 재밌게 봐? 라고 물으면 그냥 뉴스나 유튜브 보는 거지 뭐 라며 어색하게 말을 하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에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달라진 남편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고 촉이 오더라고요. 인정하긴 싫지만 남편에게 뭔가가 있다는 제 안의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한 거죠. 남들 다 그래도 내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딴 마음을 먹은 걸 와이프가 모를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채를 했지만 분명 달라진 게 보였거든요. 뭐든 확인을 해봐야지 의심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죠. 그 새벽 5시 50분 저는 남편이 화장실에서 씻는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옷을 대충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을 하다가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에 맞춰 조용히 뒤를 따라 나섰죠. 남편이 정말 회사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새는 건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기에 차키도 챙겼습니다. 그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남편은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도 남편을 몰래 미행하려 했는데 들키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남편을 계속 따라갔죠. 어디 가지? 그런데 남편이 향하는 곳은 106동이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106동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106동에 왜 왔지? 혹시 누구랑 카풀이라도 하나? 머릿속으로 여러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카풀을 한다고 해도 차로 오면 되지 남편이 갈 이유는 없잖아요. 도대체 뭐지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게 떠오른 겁니다. 형우네가 106동 6층에 산다는 것이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설마 싶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저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이 몇 층으로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6층에서 멈추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길 남편이 왜 가? 저는 황급하게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형우네 집 현관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여길 왜? 그 고요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올라갔는데 없어졌으니 저 집 안으로 들어간 건 확실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도대체 형우네 집에 왜? 당장이라도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라고 할까 하다가도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단에서 멍하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형우네 아빠는 새벽 일찍 나간다고 했던 서영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 남편이?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게다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식들이 친구 사이잖아요. 짐승들도 아니고 자식들도 다 얽혀 있는데 설마 싶었죠. 거기 있다 보니 남편이 진짜 올라간 건 맞는지 내가 뭔가 헛걸봤나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침 7시쯤이 되었을 때였어요. 602호의 현관문 잠금장치가 찰칵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숨을 멈추고 계단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제 남편이 도둑마냥 주위를 살피며 그 집에서 조용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뒤로 잠옷 차림의 형우 엄마가 살짝 따라 나와 잘 다녀오라는 듯 남편의 뺨을 톡톡 치는 겁니다. 남편도 가보겠다는 말을 살짝 하고는 엘리베이터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면 사고가 정지되는가 봐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이것들이 미쳤냐고 난리를 쳐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친한 동네 친구 엄마네 집에서 나오고 그토록 익숙하고 다정하게 스킨십을 한다니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도 있지만 어떻게 둘이서? 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고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어요.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와 정신을 차리니 그제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난다고?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지며 헛구역까지 났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고 나서의 제 마음은 완전 지옥이 되었죠. 이것들을 현장에서 잡아서 족쳐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증거 수집해서 이혼하자고 해야 하는지
이혼은 하는 게 맞는지 선택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내 가정이 이렇게 박살나는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내내 누워서 울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6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이는 제가 안 오니까 그냥 혼자 들어왔고 그 사이에 서영 씨, 아니 그 망할년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언니, 왜 오늘 주연이 데리러 안 왔어? 내가 동 앞까지는 데려다 줬어. 어디 갔어? 아니면 아파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보냈는데 기함을 했습니다. 남의 남편 불러내서 새벽마다 그러고 있으면서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언니? 뭐 진짜 이런 년이 다 있나 싶어 욕지거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결심했죠. 내가 너랑 내 남편이랑 아주 개망신을 줄 거고 소송도 할 거다. 네 남편한테도 알릴 거고 네 자식한테도 알릴 거다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다음날 새벽 다시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의문스러운 기분으로 남편을 쫓았던 전날과 달리 그날은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 들더라고요. 저는 어제와 똑같이 계단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 물리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계단에서 기다렸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찍었어요. 제 남편은 자고 있는 형우가 신경 쓰이는지 집안을 살짝 살피더니 이서영과 살짝 키스까지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훨씬 대담해진 거죠. 아내 자식도 자고 있는데 진짜 미친 것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를 깨물고 그것을 찍었고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이성의 끈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둘이서 꽁냥거리고 있다가 제가 들이닥치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그 둘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당혹감이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저는 쌍욕을 퍼부으며 그 길로 남편 싸다기를 갈겼어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풀스윙으로 남편 뺨을 3대나 휘갈겼습니다. 그 앞에서 이서영이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뺨을 쳐맞는 와중에 진정 좀 하라며 빌었고 저는 이번엔 이서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서영은 그 와중에 지네 아들 깰까봐 걱정은 되는지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문부터 닫는 겁니다. 문은 왜 닫아? 형우 보기 쪽팔리긴 해? 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머리가 잡힌 채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저보고 머리채 놓고 얘기하라고 하고 있고 저는 남편도 확 떠밀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아, 자식들이 친구인데 이러고 싶니? 이러고 싶어? 그러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옆집에서도 놀라서 문을 열고 쳐다보더라고요. 쪽팔린 건 아는지 남편이고 이서영이고 얼굴 가리고 있고요. 얼굴 가리면 뭐 하나요? 옆집 사람이니 다 알 텐데요. 저는 일단 씩씩거리며 어디 두고 보자고 니네 불륜으로 싹 소송할 거라고 동네에도 소문 다 날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불이 나게 들어왔고 오자마자 또 비는 겁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고요. 저는 남편을 보니 또 열받아서 머리고 등이고 어깨고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펑펑 울면서요. 야, 이 미친놈아! 아들 친구 엄마랑 그러고 싶냐? 네가 인간이야? 새벽마다 그러고 그 집까지 좋아? 너나 그년이나 짐승들이야? 저는 울부짖었고 잠에서 깬 아이가 무슨 일이냐고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허둥지둥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이를 돌려보내고 제 앞에서 계속 빌고 저는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 동네방네 개망신 다 주고 나도 이혼하겠다고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당장 이혼할 자신도 없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없거니와 이혼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그날 어떻게 해야 하나 울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혼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게 문제라면 남편에게 재산 분할 받고 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친정 부모님한테 도움을 좀 받아도 됩니다. 취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에 오래 일을 했으니 경력직으로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어요. 살면 다 사라지겠지만 제 마음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저희 아들에게도 아빠의 자리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혼은 하지 말자로 가닥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너무 분통 터지고 열받지만 이혼은 차마 못하겠는 겁니다. 남편은 그날 퇴근하고 와서 다시 싹싹 빌었어요. 저는 어떻게 만났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술 먹은 날이 있잖아요. 그날 먹는데 이서영이 상밑으로 자꾸 남편 무릎을 톡톡 치더랍니다. 처음에는 비좁아서 실수인 줄 알았는데 자꾸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묘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그러다가 그 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쳤대요. 한번 본 적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서영이 자기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위로를 해주다가 그날 계기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듣는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우연히 자식 친구 엄마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 한들 그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나요? 제 남편도 미친놈이고 그 여자도 보통 년이 아닌 거죠. 게다가 저한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제 남편에게는 자기가 이혼까지 생각이라느니 어쩌느니 했다는 것도 너무 대놓고 작업 거는 느낌이라 경악했습니다. 이서영을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각 잡고 제 남편을 꼬신 느낌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안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저도 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서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평소 조잘거리기 좋아하던 이서영이었지만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 아무 말도 않더군요. 저는 이번 달 안으로 이사가라고 했습니다. 이서영은 알겠다고 하면서 혹시 이혼할 거냐 묻더라고요. 저는 쌍욕을 퍼부으며 네가 뭔 상관인데 그딴 걸 물어보느냐고 했습니다. 이서영은 미안하다면서 우는데 미안할 짓 다 해놓고 제 앞에서 이러는 게 제정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마주치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당장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우도 학원 끊으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하고도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죠. 이서영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굴었지만 그 가식적인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설쳤고 남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이걸 덮고 살 수 있을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완전 돌게 만든 상황이 두 개 있었어요. 이서영이랑은 SNS 팔로워가 되어 있는 사이였는데 우연히 피드에 이서영 SNS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서영은 자신의 SNS에 남편과 아이와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가족이 최고, 소소한 행복, 사랑에 같은 태그까지 달아놓은 겁니다. 그걸 보는데 머리가 돌더라고요. 나는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위기고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지는 행복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이런 걸 올린다고? 눈이 돌았습니다. 게다가 그맘때 컴퓨터로 남편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이서영한테 30만 원을 송금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거 왜 보냈냐 추궁하니까 제가 그때 머리채를 심하게 잡아서 다친 바람에 치료비 차원으로 보내준 거랍니다. 안 그러면 일이 더 커질 것 같다면서요. 말은 저를 위해 보냈다는데 솔직히 그걸 누가 믿나요? 지가 이서영이 눈에 밟히고 미안해서 보낸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인내심과 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신락 같은 희망까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바로 카톡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때 다 같이 만났던 다른 엄마들 포함 제가 아는 동네 사람들은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서영의 남편이자 형우 아빠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명함을 주고 갔기에 번호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단톡방을 갑자기 여니까 초대된 사람들도 어리둥절했겠죠. 저는 그 단톡방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이서영 그 여자 집에서 나오고 둘이서 현관문 앞에서 키스하는 영상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1시간 반이나 일찍 나가길래 몰래 따라가 봤더니 106동 형우 엄마네로 출근을 했더군요. 형우 아빠 일찍 나간다고 하더니 아침마다 제 남편 집으로 부르고 재미가 참 좋았나 봅니다. 집에 아들도 있는데 참 대단하네요.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올립니다. 이렇게요. 영상과 제 글이 올라가자마자 단톡방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헐, 이게 뭐야, 미쳤나봐 같은 메시지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형우 아빠가 읽기를 기다렸어요. 형우 아빠도 본 건지 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좀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우 아빠도 충격이 엄청나 보이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제가 봤던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통화하는 내내 너무 놀랐는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형우 아빠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단톡방의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남편은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이서영한테 들은 건지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이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러게 왜 그딴 짓을 벌였냐고 네가 자초한 거라고 일갈했죠. 그 형우 아빠랑 이서영이랑은 심하게 싸웠고 이혼도 한다더군요. 자기가 새벽 일찍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버는데 와이프는 아들 친구 아빠를 집으로까지 부른다니 형우 아빠도 충격이 얼마나 컸겠나요. 그 단톡방 올리고 나서 저한테도 다른 엄마 친구들한테서 불티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여자 미친 거 아니냐고 같이 족치러 가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폭로했으니 냅둘 거라고 했죠. 그 집 아들인 형우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저를 질책했고 반성 없이 뻔뻔한 그 모습에 바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어요. 형우 아빠 역시 제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고요. 저는 남편과의 법적 다툼을 벌였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는 정말 폭풍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소문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일했던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다행히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살다가 예전에 동네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서영에 대해서 들었다면서 이혼당하듯 위자료 다 뜯기고 고향으로 도망치듯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 같아선 이서영이 어딜 가든 쫓아다니며 그 영상이라도 콱 풀고 싶은데 어쨌든 그 여자도 이혼당하고 아들 뺏기고 그 집도 풍비박산 났다고 했으니 저도 여기에서 멈추려고요. 참 씁쓸합니다.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그 둘의 헛짓거리로 인해 두 집안이 초토화가 되었으니까요. 그 양심 없는 것들은 자기들 잘못이라 생각 않고 제가 일을 너무 키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된 건 100% 다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한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남편은 그 여자에게 몰래 돈까지 보냈고 또 그 여자는 뻔뻔하게 자신의 행복을 과시했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운명이라 믿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끈 악연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나중엔 저도 점차 무뎌지고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분노하지 않으려 해요.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소각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때 제 선택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희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